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유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오를 것 같았던 유가가 이제는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 플로우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유가의 하락, 우선 헤지펀드 업계에서부터 대규모 손실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유가 상승을 부추겼던 헤지펀드들의 이 매수세가 잦아들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팔 전쟁, 그러니까 이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 유가 상승에 좀 베팅을 했던 것인데요. 여기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헤지펀드들이 이제는 이 옵션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0월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헤지펀드가 매도한 옵션의 규모가 브렌트 그리고 WTI로 치면은 7천만 배럴이 넘는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는 약간은 손을 떼고 있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RBC 캐피털 마켓츠의 상품 전략 책임자 말에 따르면 이 석유 중개인들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 가능성을 디스카운트하고 있다. 그리고 대신 이들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저조한 경제 지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할 거다라는 것이 기존의 방침이었다면 경기 침체라는 걸로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고공행진이 지속하는데 고무된 헤지펀드들이 이번에도 상당히 비슷한 정도의 충격을 기대해서 석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상당수가 빈털터리가 됐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들 국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을까요? 유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주유 비용의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동차 오너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요. 자, 이게 지금 시장의 오늘 유가가 되겠습니다. 휘발유가 전국 평균 1,718원,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에도 1,660원. 제가 준비했던 기사 때보다 더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의 참여자로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유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좋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국제유가의 급락, 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인가? 자, 이것과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의 전문적인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뭐 유가가 100달러, 뭐 150달러 넘어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그게 뭡니까? 7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관련해서 플로우 3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는요, 중국과 중동, 그리고 미국, 계속해서 좀 유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고 있고 엮여져 있는 그런 국가들인데 현 상황이 어떤지 명확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련된 종목들도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대한 전망, 마지막으로 유가와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각 국가 3가지 정도 잡아주셨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 시장이 정말 하루 걸러서 이제 이 상황이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정말 이제 뭐 예견을 한다, 예측을 한다라는 부분이 정말 먹히지 않을 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뭐 하루하루 계속해서 이제 급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거의 대부분 한 달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주요 전문가들, 뭐 애널리스트들, 뭐 그다음에 뭐 각 펀드사들 뭐 일제일 이제 이 기업들이 모두 다 이 유가의 급등을 예측을 했었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계속해서 감사는 유지하지, 그러면서 뭐 전쟁이 일어나지, 뭐 이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갈 만한 이야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더니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가 간밤에 약 한 4% 정도 이제 급락을 했었죠. 주요 해외 매체들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이제 기사가 나온 걸 보면 2달 만에 최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아침에 보니까 또 갑자기 넉 달 만에 최저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아예 싹 다 바꾼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유가에 대한 급락을 지금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겠죠.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81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WTI 같은 경우는 오늘 77달러 선까지 떨어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동안에 이 국제유가 상승에 가장 큰 압력을 가했었던 중동 전쟁에 대한 이러한 이제 요소들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고 있다라는 점. 지금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쟁이 지금 장기화될 기미가 조금씩 보여지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원래는 헤즈볼라가 참전을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참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장기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생각보다 지금 현재 유가가 전쟁에 대해서 이제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는 중국의 수출 부진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는 우리나라에게는 뭐 그렇게 이제 크게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이 중국 수출 부진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10월 달에 이제 중국 수출이 2,748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6.4% 정도 줄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3% 감소였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 제조업이 이거 예상보다 회복이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유가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기분 좋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역시나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수입국 가운데 수입의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이 우리나라였거든요. 약 21.8%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상대적으로 무역 이 수치가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우리나라의 이 수입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라고 하니까 역시나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게는 수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좋지 않은 요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또 이제 무역 흑자 자체도 굉장히 좀 줄었어요. 이제 이번에 한 달 전보다 200억 달러 넘게 감소한 565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17개월 만에 최저로 집계가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즉 결국 이 유가라는 건 무언가 이제 이 세계 경기에서 어느 정도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어떤 이 경제 지표들이 강할 때 경제가 좋으면은 제조업도 좀 잘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사우디나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제 감산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감산 기조를 줄여나가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이제 예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공급을 줄여서 유가를 떠받치겠다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사우디와 러시아는 이어나가고 있지만 지금 생각보다 이러한 전략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죠. 덜 팔고 비싸게 팔겠다라는 전략이 올해 말까지 유지를 할 거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감산 기간이 연말 이후로 더 늘어날 수가 있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미국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면 지금 미국에 대한 상황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5%대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역시나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이런 급등이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 재무부가 3년 만기 약 한 480억 달러 정도의 채권을 또 발행을 했는데 원래 최근에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이제 이 미국의 국채를 이 국가들이 좀 사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뭐 문제 없이 잘 입찰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자체도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에 성공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미국은 자리 잡았다. 더 이상 이제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없고 경기 침체 우려감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미국 경제도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지금 최근에 고용 지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 4월에 최저치인 3.4%에서 10월까지 3.9%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이 이전 12개월 동안 최저치에 비해서 0.5% 이상 상승하면
경기 침체 신호다라고 하는 법칙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미국이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당 측에서는 무언가 이제 이 경기를 좀 부양을 하기 위한 이런 이제 또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야당 쪽에서 이를 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 내년에 미국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적절하게 대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셧다운 우려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부양책이 뭐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당 측에서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당의 표심을 크게 낮출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야당 측에서는 이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4분기 GDP 전망치가 상당히 이제 하향이 됐어요. 지금 이 3분기에 4.9%가 나왔는데 4분기에는 2%대까지 조정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즉 이번 3분기 미국의 GDP를 대폭 끌어올렸었던 부분은 역시나 소비 지출이었습니다. 소비 지출이 지금 현재 미국 경제의 약 70%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생각보다 지금 이 미국 소비자들의 상환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저축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카드나 혹은 이러한 이제 어떤 금융에 대한 상품들에 대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지금 소비자들의 이러한 능력 자체가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고 피크아웃에 도달을 했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정체도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튼튼하지는 않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나타나면서 유가에 대한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소비는 계속 높아져서 미국만 잘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질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가지고 지금 종목들의 흐름,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들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주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스럽게도 이 유가 관련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이제 예전에 한번 상승이 잘 나왔었던 뭐 국동유화라든지 아니면 뭐 홍구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유가가 올라갈 때 반응이 나오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 유가 관련주들도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온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이제 산유국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산유국들의 가장 큰 캐시카우는 이 유가, 이 석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산을 해온 이유도 결국에는 지금 산유국들도 이 석유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유가를 계속해서 조금 이제 떠받치려고 감산 기조를 이어나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산유국들에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유가 관련주들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유가 관련주들은 예전에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큰 폭으로 아직까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에 나올 수가 있지만은 한 차례 정도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 관련주들은 완전하게 관심을 놓고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언젠가는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정이 많이 나왔으니까 관심 종목 정도는 한번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찌됐든 유가 관련주들은 한 번 정도는 더 탄력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 접근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정도는 한번 준비를 했다가 아마 유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또 한 번 빵 뜰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한 관심 정도로만 지켜봤다가 유가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올 때 향후에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 그때는 한번 트레이딩을 시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가가 워낙에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만 정도로만 유가 관련주들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네, 매매 성격으로 준비 정도만 해두자. 모멘텀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유가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다음 주 CPI가 발표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 급락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그 의미가 중요하겠죠.
왜 유가 급락이 나오는가?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유가 급락을 어느 정도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가 급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좋게 생각할 것도 아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지금 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있고 유가도 하락하면 물가도 내려간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도 안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서 너무 이제 좋은 쪽으로도 생각하지 말고 너무 나쁜 쪽으로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최근에 그저께 정말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코스닥이 하루 만에 7%가 넘게 올라버리는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2차전지 종목군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면서 어제와 오늘은 저는 완전하게 철저한 개별주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빈대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상승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게임주들 상승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정말 크게 갈 게 없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오늘 이제 위메이드가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위메이드가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적 잘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반응을 보일 일인가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워낙에 좀 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또 섹터별로 순환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빈대 관련주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이 순환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저께 이 주도주 종목군들, 2차전지나 반도체 종목군들에 완전하게 수급이 쏠렸다가 어제와 그저께는 이제 오늘과 이제 어제죠. 오늘과 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주도주 종목군들에서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 수급들이 또 개별주들로 돌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박스권 장세에서는 보통 이러한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1월 달 장세는 크게 상승이 나오거나 크게 하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박스권 장세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정도는 최소한 개별주 종목 흐름이 계속해서 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좋게도 너무 나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냐 혹은 이제 연착륙이냐 혹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도 물가 상승, 물가 하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양방향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양방향으로 나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어떤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도 올라간다 내려간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좋다, 너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제 유가와 이 경기 전망과 관련된 신호들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는데 해소가 됐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